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양도소득세 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는 181쪽이 되겠어요. 자, 먼저 소득세의 개설이 나왔죠? 그렇게 중요한 거 없고요. 소득세는 개인이라고 하는 자연인이 일정 기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소득세가 되겠습니다. 특별히 소득세는 이제 소득이 많은 사람은 세금 많이 내겠죠. 두 번째 보시게 되면 소득세의 용어의 정의가 나왔는데요. 용어에서는 거주자와 비거주자만 알면 되겠습니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거주자라고 하는 것은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고요.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합니다. 183일입니다.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고 183일 이상을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한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비거주자라고 합니다. 5번에 보시게 되면 사업이라고 나왔죠. 사업이란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말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중요한 거 없고요. 넘기면 세 번째 납세 의무가 나옵니다. 누가 납세 의무가 있느냐?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렇죠? 납세 의무가 있는 사람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되겠다. 그러나 과세소득은 어떻게 될까요? 거주자는 국내 외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합니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가 되어 있고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말하는데,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까지 모두 과세한다. 그러면 비거주자는 어떻게 될까요? 국내 주소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홍콩에 사는 주윤발이는 비거주자잖아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거기 네 번째 과세 소득의 범위가 나왔는데요. 거주자는 국내뿐만 아니라 외국에 있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 과세한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자, 다섯 번째 소득의 구분으로 넘어갑니다.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소득의 구분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종합소득에는 이자소득, 우리가 금융기관에 예금하게 되면 이자가 붙죠. 이자소득, 또 배당소득, 주식투자에서 얻는 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그리고 사업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 이 기타소득은요, 기타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아닌 것은 다 기타소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종합소득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이렇게 6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이 있는데, 사실은 시험범위에 들어가는 것은 제일 중요한 게 양도소득세가 주로 한 6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종합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러한 소득이 있는 사람은 합쳐서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라. 즉 합산 종합과세하라 이 말. 종합과세.
그리고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우리는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분류과세.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 것을 분류과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행에서 예금이 있으면 이자소득이 있잖아요. 은행에서 이자소득세 14%하고 지방소득세 1.4%에서 15.4%를 띄고 주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합니까? 원천징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받는 사람한테 세금을 공제하고 준다는 거죠. 이것을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분리과세. 배당소득도 분리과세가 되겠죠. 또 직장 다니면 근로소득도 원천징수하는 것도 역시 분리과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타소득은요, 여러분들이 복권 당첨됐다. 이 기타소득은 비반복적이고 비계속적으로 얻어지는 소득입니다. 여러분, 복권 당첨 같은 건 뭐 매일매일 당첨되는 거 아니죠? 평생 당첨도 안 되지만 어쩌다가 당첨되면, 복권 당첨되면 소득이 생기는데, 요 기타 소득이 되겠습니다. 기타 소득. 이러한 것들은 다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그냥 용어 정도만 기억하세요. 소득세는, 종합소득세는 거의 시험에 안 나오고요. 그냥 흐름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6번째, 과세기간이 나왔는데요. 과세기간. 소득세의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입니다. 소득세 과세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그러나 누군가가 사업하다가 사망했다면 1월 1일부터 사망일이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사망일 되겠고요. 누군가가 해외로 이주했다면 1월 1일부터 출국일까지가 되겠습니다. 출국일. 해외 이주법에 의해서 출국한다면 출국일까지가 과세기간이 되겠습니다. 7번 납세지. 납세지. 어디다 세금 내느냐? 개인으로서 거주자는 어디가 될까요? 주소지 관할하는 세무서가 되겠죠. 주소지. 그러나 비거주자, 국내 주소를 두지 아니한 자인데, 만약에 비거주자가 국내 사업장이 있다면 국내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국내 사업장 소재지. 만약에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두 군데 이상 있다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입니다. 사업장이 여러 군데 있다면 주된 국내 사업장 소재지가 되겠고요. 만약에 국내 사업장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입니다. 만약에 사업장이 없다면 비거주자가 사업장이 없다면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원천소득. 국내에서 원천소득이 발생하는 장소가 된다. 거주자는 주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득세는요, 다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업장이 강원도에 있다 하더라도 소득세는 자기가 살고 있는 주소지 관할 세무서가 납세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소득세의 전반적인 것을 스케치했고요. 이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양도소득세 편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공부한 것은 그냥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린 거고요. 자, 이제는 시험에 잘 나오는 양도소득세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184쪽에 보시게 되면 양도소득세에서 1번 양도의 개념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양도의 개념도 아주 시험에 잘 나왔죠. 양도란 우선 양도소득세의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토지라든가 건물,
이런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해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 양도소득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개인이 사업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를 목적했다. 이거는 부동산 매매업자지요. 그러니까 양도소득세는 자연인이 어쩌다 파는 거지요. 비반복적이고 비계속적으로 팔아서 어쩌다가 토지 건물을 팔아서 얻어지는 소득이 있다면 양도소득세를 내겠지만, 만약에 개인이 반복적인 행위를 하는 거예요. 매일 부동산을 팔고 사고 한다면 그것은 사업소득입니다.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사업소득세를 내는 거지,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사업소득이 아니라 개인이 토지 건물을 어쩌다가 비반복적이고 비계속적으로 양도해서 얻어지는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나왔죠.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일정한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얻어지는 소득이다. 거기서 일정한 자산이라는 것은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목적으로 부동산을 판매했다면 그거는 부동산 매매업자로서 사업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자, 이제 양도의 개념이 나왔는데요. 양도란 과거에 시험 많이 나왔어요. 개념은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다.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하거나, 매도인 입장이죠. 파는 사람 입장, 교환, 서로 바꾸는 것이고, 대물 변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 타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다. 유상 이전이라고 하는 건 돈 받고 넘기는 것이잖아요. 양도의 개념은 과거의 시험에 잘 나왔는데, 자산에 대한 등기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하거나 교환하거나 대물 변제, 현물 출자 등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사실상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양도라고 한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양도로 보는 경우가 거기 쭉 나와 있죠. 매매. 매매는 팔고 사는 거잖아요. 매매. 근데 이제 여기는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권자가 법원에다 경매 신청하잖아요. 세금 못 내면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여러분 개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 처분합니다. 그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하는 것이지요. 또 활부매매. 두 번째, 교환입니다. 교환. 교환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서로 약정할 것을 계약하는 쌍무계약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어느 법인에다가 건물을 출자하거나 토지를 출자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입니다. 현물 출자라고 하는 것은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것입니다. 여기 A법인이 있습니다. 여기 갑이라고 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법인에다 출자했어요. 이 현물 출자라고 하는 건 현금 이외의 재산을 출자하는 건데요. 이때 갑이라고 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법인에 출자했다. 이것도 양도예요. 그러면 이때 법인은 갑에게 뭘 줄까요? 만약에 건물을 출자했다면 법인은 주식을 교부하겠죠. 그래서 얘는 주주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갑이 가지고 있는 건물을 법인에게 건물을 출자하는 것도 갑 입장에서는 양도가 되는 겁니다. 돈 받지 않았자,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건물이 법인 앞으로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반대급부로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유상이전으로 모아서 양도에 해당한다. 네 번째, 대물변제라고 하는 것은요, 타인에게 갚아야 할 돈 대신에 이렇게 토지, 건물, 부동산, 물건으로 변제하는 것을 대물변제라고 합니다. 또 다섯 번째,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면서 위자료를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남편이 부인에게 아파트라든가 상가 건물을 주었다면 이것도 위자료의 대물 지급으로 봐야 됩니다.
양도입니다. 여섯 번째, 조세의 물납입니다. 특히 재산세라든가 상속세가 납부할 세금이 1천만 원을 초과할 때는 물납이 가능합니다. 이때 물납으로 인해서 소유권이 넘어가는 조세의 물납도 양도에 해당합니다. 일곱 번째, 공유라고 하는 것은 한 부동산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공유 지분을 일부 자기 지분을 유상, 돈 받고 넘겼다. 이것도 양도가 되겠습니다. 매매대금 청산 후 소유권을 유상 반환했다. 그러니까 서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도 다 주고받고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소유권을 일정한 대가를 지급하고 유상으로 반환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소유권 넘겼어요. 을 앞에 소유권 넘겼죠? 다시 또 을이 일정한 대가를 받고 갑에게 소유권 넘겼다. 왔다 갔다 소유권이 왔다 갔다 한 거죠. 유상 이전으로 양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용입니다. 국가로부터 수용당했습니다. 공익사 분류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수용당하는 것도 양도가 되겠습니다. 10번 별표하세요. 부담부 증여의 채무 상환액입니다. 부담부 증여. 내가 너에게 증여하는데 그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빚을 증여자의 채무를 갚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것이 부담부 증여가 되는데, 이 부담부 증여, 즉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거니까 대신 갚아주니까 그것도 반대급부가 있기 때문에 부담부 증여도 양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례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10번 별표샷에 아주 잘 나옵니다. 11번 배우자 또는 직기존 비속에 양도했다. 남편이 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정말 부인이 남편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면 반증을 제시했다. 증여 추정에 대한 반증을 제시했다. 남편이 부인에게 양도하면 양도로 보지 않고 증여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부인이 남편에게 대가를 지급했다면 이거는 진정한 양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여 추정에 대한 반증을 제시했다라고 한다면 양도가 되겠습니다. 거기 양도로 보는 판례들이 나와 있는데요. 7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양도로 보는 판례가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대물변제에 따른 토지의 양도입니다. 남편하고 부인하고 이혼하면서요, 남편이 위자료 대신에 아파트를 줬다. 역시 이것도 대물변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1세대 1주택 하나밖에 없는 아파트, 그것도 2년 이상 보유한 아파트를 부인에게 위자료로 주었다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년이 안 된 아파트를 대물변제하면 당연히 양도가 되겠죠. 또 아파트가 아니고 상가라든가 토지를 대물변제했다면 당연히 남편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해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판례인데요. 공동소유 건물을 층별로 분할 등기하면서 공유 지분이 변경됐습니다. 이건 양도로 보겠다는 겁니다. 또 대물변제로 소유권 이전 등기해 주는 경우도 양도로 본다. 네 번째, 의무경매 절차에 의해서 소유권이 유상으로 이전될 때는 양도로 본다. 그쵸? 여러분, 의무경매라는 게 뭡니까? 담보권 실행입니다. 의무경매. 강제경매라는 게 있는데요. 강제경매는 이건 집행권원에 의해서, 즉 판결문 등 채권자가 법원으로부터 판결문 등에 의해서 경매하는 게 강제경매가 되겠고요. 의무경매는 근저당권자, 금융기관이 근저당권자잖아요. 우리가 돈을 빌려왔으니까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빌려온 돈이 있는데 우리가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즉 근저당권자, 채권자죠.
근저당권인 채권자가 그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즉 담보권 실행하는 거라고 합니다. 채권 회수를 우리는 담보권 실행이라고 하는데, 법률용어로 이러한 담보권을 금융기관이 실행하기 위해서 경매 신청하는 것이 의무경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무경매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되었다. 이것도 양도입니다. 다섯 번째도 시험에 여러 번 나왔죠. 토지를 사는데 금원이라고 하는 건 돈입니다. 금원을 출자하였다가 동토지를 매각 후 출자액 이상으로 환급받은 경우는 양도로 본다. 그렇죠? 토지를 사는데요. 금원, 돈을 출자해서 토지를 팔아가지고 출자액 이상으로 환급받았다. 당연히 양도가 되겠죠. 여섯 번째, 적법하게. 적법이라고 하는 건 합법적이죠. 적법하게 소유권 이전된 매매 계약이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이건 양도로 본다. 이게 이제 아까 8번이죠. 8번. 매매대금 청산 후에 소유권이 넘어갔는데 다시 소유권을 유상으로 반환했다. 합법적으로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계약 해제를 원인으로 당초 소유자 명의로 소유권이 환원되었다. 양도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계약이 계약 해제로 인해서 이건 매매계약 해제는 양도가 아니죠. 그러나 상대방의 소유권이 넘어갔다가 다시 소유권이 넘어왔다. 이거는 양도로 본다. 합법적으로 본다는 거죠. 7번, 토지의 합필을 목적으로. 여러분,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묶는 것을 합필이라고 하지요. 합필을 목적으로 한 교환인 경우 양도로 본다. 그렇죠?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금전 이외의 재산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그런 쌍무계약이 교환인데요. 합필을 목적으로 한 교환인 경우는 양도로 본다. 이런 것들은 양도로 보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네 번째,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가 나와 있네요. 185쪽에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이거는 다음 시간에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 184쪽에 오시면 양도로 보는 경우, 매매,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 출자, 대물 변제, 위자료 대물 지급, 조세의 물납, 공유지분의 유상 이전, 또 부담부 증여. 중요한 건 10번인데요. 부담부 증여라고 하는 것은 증여는 증여인데 부담부입니다. 자, 여기 은행이 있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왔어요. 2억. 그런데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증여하는 거죠. 얘는 증여자가 되겠고요. 얘는 수용자가 되겠는데 이때 5억짜리를 증여하는 거예요. 갑이, 야, 내가 너에게 5억 원을 주겠다. 그런데 조건이 있다. 내가 은행에 빌려온 돈 2억 있는데 네가 대신 갚아라. 결과적으로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부담부 증여니까 증여자 입장에서는 2억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증여자가 갚아야 할 채무를 수중자가 대신 갚아주니까 증여자는 2억은 대가성이 있는 거죠. 2억은 유상이전으로 보아서 이때 증여자는 2억만큼을 양도로 본다. 이것이 부담부 증여에 대한 채무 상당액.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증여하는 거 2억만큼은 양도로 본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수중자는 5억짜리 받았지만 2억을 채무를 갚으니까 3억에 대해서는 뭘 낼까요? 증여세를 내야 돼요. 그렇죠? 수중자는 5억짜리를 받았으니까 5억에 대해서 2억은 증여자의 채무를 수중자가 대신 갚아줘야 되니까 2억은 양도로 보고 3억은 무상이니까 3억은 증여세를 낸다. 결과적으로 2억은 증여자가 양도소득세,
3억은 수중자가 증여세를 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를 학습하는 시간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